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됐어. 시간이 벌써 8시 반이구나. 그래요. 시간 잘 가죠? 이제 원래 너희들 다음 지문은 선임들의 국어 생활이라고 해서 선임들의 독서 방법과 단계에서 뭐 태학, 뭐야 이게 맹자, 중용 이런 거 순서대로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있는 학습 활동 보시면서 암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것만 잘 봐주시고 선생님이 그래서 따로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건덕지가 아예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여러분들 사기열전 중에서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편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만나드린 보조자료 있죠? 보조자료에서 백이열전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좀 약간 빽빽이 글씨로 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어쨌든 글쎄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라든가 추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있는 활동 문제까지 같이 나중에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일단 지문을 읽읍시다. 읽고 가보도록 하자. 갑시다. 참고로 사기가 뭔지는 알고 있나요? 사마천의 사기. 역사서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서. 근데 열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전? 열전. 사기의 열전이야. 인물의 어떤 일대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평, 역사가로서의 평가 이런 걸 덧붙이는 게 바로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 서초 종로 열전이 있어요. 열전 제1권 탁형준. 그는 1980년 몇월 며칠 이렇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젊은 시기를 보냈었고 절정기에는 어떤 수업을 했었고 하지만 은퇴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갔다.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득형이란 인간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쫙 정리를 해버리면 그게 열전이 되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한자가 많고요. 고사가 많이 인용돼 있어. 쉽지가 않은 지문이야, 그렇지? 많이 졸릴 거야. 잘 듣고 알아주세요. 가자. 무릇 학자들이 읽는 서적은 지극히 광범위 하지만 그러나 믿을만한 근거는 역시 육예에서 찾아야 된대요. 옆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필수.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도서들 있잖아. 시경, 서경, 얘기, 악기. 참고로 요 얘기가 뭐랑 연결돼 있는 거야? 아까 너희들 읽었던 그거랑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하시고요. 시나 서에는 비록 결손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실린 우나라나 하나라에 관한 글들을 통해서 양위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양위가 뭐야? 임금이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요임금, 순임금, 임금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요임금, 순임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도 있지. 소부랑 허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참고로. 오케이? 아무튼 요임금이 군주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그 자리를 순에게 선양했었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양위를 할 때는 악목들이 제후들이 다 함께 추천한 우를 일정한 직위의 시험사만 등용해서 수십 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만든 다음에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음에 비로소 정권을 넘겨주었지. 오케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다음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 그냥 당신의 첫 번째 아들한테 물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르죠, 그죠? 태평성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야. 이와 같은 사실은 천하는 귀중한 보기, 보배로운 그릇이고 제왕은 중대한 법통, 왕의 계승이죠. 이기 때문에 천하를 물려준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래. 그렇죠? 그러나 혹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 아까 말했잖아. 소부 허유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러지? 허유에게 양해하려고 했을 때 허유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치워버리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어 하면서 이제 비를 씻었다고 했잖아. 그지? 달아나서 응거해버렸고 또 하나라의 때를 가보면 변수나 무관 같은 은사, 숨어있는 터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째서 이런 사람들도 또한 칭송되고 있는 것일까? 오케이? 웃기자는 거야.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도 칭송하지만 왕위를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도 칭송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지 이건? 오케이, 가봅시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오케이, 이건 뭐야? 지금부터 내가 평가를 내리겠다 이거야. 태사공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나는 기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허유의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 공자는 고래의 옛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고래는 그 물 뿜는 고래가 아니고 옛부터 지금까지의 인자로운 사람, 성스러운 사람, 현자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오태백이라든가 또 백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말했죠. 나도 들어서
허유와 무광의 저리가 허유와 무광의 특징은 뭐라고요? 속세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그치? 속세로부터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저리가 지극히 고결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시나 서의 문사에는 조금도 그들에 대한 계략, 아주 간단한 계획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게 도대체 어째서일까? 라고 했다는 거야. 자, 정리됐어? 지금 어떤 스토리인지 근데 지문 구조 자체는 어려운 일이 없죠, 그죠? 예로부터 왕 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물려받음에 있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왕들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들이 되었지.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그런데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 뭐 허유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역사서에는 그런데 실리지 않았다고. 왜 그럴까라는 거지. 이렇게 본받은 사람들은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 공자님한테 들었다. 가자. 공자가 말하길 백이 숙제는 과거의 원한을 기억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원망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고 또 그들에게 얻은 것이란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인데 또 무엇을 원망하는 게 하겠는가? 라고 했대요.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어진 사람들이라서 칭송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대요. 그러나 나는 백의의 심경을 비통한 것으로 보았고 그렇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비통하잖아. 또 그들의 시들을 보고 약간 이상함도 느꼈다는 거지. 그들에 관한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보자.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과 국왕의 두 아들. 이건 이제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그 얘기네. 소부 허유 백의 숙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보라고 했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가자. 고죽국이라는 왕의 아들인데 국왕의 나라의 국왕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우 숙제를 다음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 근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숙제는 왕위를 형 백의에게 양해를 했지. 그러자 백의는 아버지 명령이잖아 하면서 마침내 피해서 가버렸고 숙제도 왕위에 오르려지 않고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아내 마라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죠. 참고로 이 사이에 둘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피십니까? 왕으로 옹립했고 이때 백이랑 숙제는 서로 왕위를 거절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의지하고자 했죠. 그런데 갔더니 서백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인 무왕이 시호를 문왕이라고 추전한 아버지의 나무 위패를 수레에다 받들어가다 싣고는 동쪽으로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라고 했던 거야. 이거 무슨 관계야? 보자. 이때 이걸 보고는 백의와 숙제가 무왕의 말굽이를 딱 잡고 부탁을 하는 거죠.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안 치르고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입니까?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시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무왕 좌우에 있던 시위자, 그러니까 보살피는 자라고 해야 될까? 경비병이라고 하면 되겠다. 시위한다는 건 지킨다는 뜻이니까 지키는 자는 사람들이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태공이 뭐라고?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다. 감히 나한테 그죠? 이런 소리를 이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는 돌려보내줬대요. 그 후 무왕이 은나라가 어지러졌던 것들을 평정한 뒤에 천하는 주왕실을 종주 대장으로 여겼지만 백이랑 숙제는 주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왜? 자신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쟁 따위에 나가는 미친놈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디? 수양사에 들어가서 고사리 꺾으면서 이걸 배우로 채웠고 결국에는 군주가 죽기 직전에 노래를 이렇게 지었대. 우리 근데 다 알고 있는 뭐 한 거야? 고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오른쪽에 도움말에 밑줄 좀 치면서 한번 읽어보자. 선생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수빈아 한 번만 읽어줄래? 백의와 숙제가 무왕의 정벌을 말린 이유 한 번만 더 읽어줘. 밑줄 치면서 읽어줘. 무왕의 아버지였던 서백창은 유교윤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무왕은 아버지의 장례를 끝마치기도 전에 상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불효라고 여긴 것이다. 포인트 1번 불효. 오케이. 효를 지키는 건 참고로 누구야? 유교 이념의 핵심입니다. 그쵸? 충, 효, 예가 기본이야. 그치? 또 좀만 더 읽어줘. 또한 은나라는 종주국이었으므로 무왕은 은나라 주왕의 신하가 됐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므로 이를 반대하라. 이해됐습니까? 이번엔 찬탈이라는 말의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건 뭐야? 충이잖아. 오케이? 충도 모르고 효도 모르고 당연히 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보았기에 백의와 숙제는 무왕을
부정적 인물로 본 거야. 사람들은 무함을 영웅으로 떠받들지만. 됐나요? 자, 아무튼 간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다음 챕터 이제 시가 이렇게 돼 있어. 저 서산에 올라 산중에 고산이 난 것 같구나. 포악한 것을 바꿨으니, 그쵸? 무력으로 진압한 거야. 물론 은나라가 개판 우문전이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걸 결론적으로 쿠데타 시킨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폭력으로 폭력을 꺾었으니 잘못을 알지 못하네. 신농시라고 하는 건 태평선대 요순임금 말하는 거야, 참고로. 요순임금을 그래서 우리는 신농, 한 번에 묶어서 말할 때 신농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우임금, 하임금의 시대는, 하나라의 시대는 전부 다 지나갔으니 장차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단 말일까? 아, 이제 중국분이로다. 세자는 우리 운명이야 하면서 이들은 수상산에서 굶어 죽었다고요. 이로 미루어 본다면 두 사람은 과연 원망을 한 걸까, 원망하지 않은 걸까? 라고 판단하자는 거죠. 계속 가보자. 혹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천도, 우주의 원리는 공평무상한 거기 때문에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백이랑 숙자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처럼 인덕을 쌓았고 행실도 깨끗하게 했지. 오케이?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 끝은 굶어 죽었잖아. 어디 그뿐이랴. 70문도 중에서, 그러니까 공자의 애제자가 70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공자는 오직 안연 하나만을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로 천거했어요. 네가 진짜 백이다. 오케이? 그래서 천거를 했는데, 문제는 안연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여러분들 조강 같은 거, 참고로 여러분 조강지치 알죠? 이렇게 쌀겨, 그러니까 쌀의 겉껍질을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 거친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뭐 했다고 요절했다고요. 마지막에 있던 음식을 다 누구한테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고사잖아. 안연이 왜 죽었어? 효를 실천하다 죽은 사람이야. 효. 그러니까 먹을 게 아예 없었지 않지 않았겠니? 근데 먹을 게 생기면 이건 맛있는 거니까, 이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누구?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바꿔 말하자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로 죽은 거야. 알겠지? 그럼 효를 지킨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의 끝은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적이 이릅니다. 날마다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사람의 살을 펼쳐서 먹으며 기록이 남아있대요. 표와 무도한 짓을 함부로 하면서 수천 병의 도당을 모아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를 다 노리고 죽었습니다. 이상한 사실이죠, 그죠? 또 이것은 그의 어떤 덕행에 의한 것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은 다 크고 뚜렷한 사례들이야. 또 이를테면 근자, 최근에 이르러서도 조행, 태도와 행실이 정도,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오로지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만 범하면서도 종신토록 계속해서 안일 향락하고 부귀함이 여러 대에 끝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천하의 나쁜 짓을 해놓고는 대대손손 이어서 훌륭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혹은 갈만한 곳을 골라서 가고 말할 만한 때를 기다려만 하며 길을 갈 때는 작은 길로 가지 않으며, 참고로 이건 사자성어로 군자대로라고 해요. 훌륭한 사람들은 큰 길로만 다닌다. 곁길로 새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면서 공명정대한 일이 아니면 분발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업보란다. 그러니까 재과 곤란함을 겪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은 어찌된 것인가?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의욕스러움을 느낀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른바 천도라고 한다면 그 천도도 그럼 맞는 거냐는 거야. 올바르게 살자라고 해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줘야 될 텐데 그건 아니야. 나쁘게 살았더니 오히려 세상에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 공자가 말했습니다. 가는 길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 동무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길을 말하는 거야. 정도를 말하는 거겠지. 또 이 또한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북이라는 것이 만약에 추구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잡이와 같이 천한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할 것이며, 또 만약에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추운 계절이 된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도 했어요. 그치? 세한 연휴에 안다. 그래서 세한도라는 작품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호딱해졌을 때라야 청명한 사람이 일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모두 세속 사람들은 그처럼 부귀를重시하고 청렴한 사람들은 부귀를 경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계속해서 뭘 던지고 있어? 의문을 던지고 있지. 마무리하자. 공자가 말했어.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명성이 칭양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뭐야?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거야. 그럼 널리 알려짐에 있어서는 올바른 가치로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지. 그치? 선행의 대표주자 뭐 이런 것이겠죠. 또 했고, 가의라는 사람은 말하길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
절개를 지킨 사람은 명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고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은 권세 때문에 죽고 선비들은 자신의 생명에만 매달린다고 했는데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가 비추어주는 것이고 같은 종류의 물건은 서로 감응하는 법이지. 유유상종이라고 한다고 써져 있죠?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나는 법. 그것처럼 성인이 나타나면 이에 따라 세상 만물의 모습이 모두 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는 있어? 생각할 거리는 던져주고 있지.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라는 거야. 백의와 숙제가 비록 현인이긴 했지만 공자의 찬양을 얻고 나서부터 그들의 명성이 더욱더 두드러졌고 안연이 비록 학문의 독실하긴 했지만 천리마의 꼬리, 그러면 천리마의 꼬리잖아. 천리마는 그럼 공자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꼬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의 덕행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암혈, 굴 속에서 살아가는 은사들은 출세와 은퇴를 일정한 데서 보아서 하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명성이 파묻혀버려서 칭양되지 않는다면 정말 비통하겠지. 한간, 속세에 평민으로 덕행을 연마하고 명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청운지사, 고결한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럼 청운지사라고 하는 건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그의 명성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즉, 덕행을 아무리 갖췄어도 기본적으로 유명세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실려있던 작품이었고요. 여러분들 그 뒤쪽에 보시면 국어 활동 자료라고 해서 이것저것 읽어볼 건덕지랑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이 또 놓여있는 거 보이실 거야. 그치? 학습 활동에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실려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소단원 평가라고 해서 문제들도 실려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쭉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문 자체가 약간 예스러운 글들이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지, 솔직히? 오케이? 지금 어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확인 문제만 우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 거의 확인 문제죠. 지금 우리 지문 읽었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본문 확인이 있을 거야.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야, 그지? 자, 다 푸는데 1분 줄게요. 자, 갑시다. 진짜 확인 문제일 뿐이라서 그래. 영상은 여기서 끝.